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유치권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조 7천억 원짜리 유치권입니다. 이 복잡하게 꼬인 상황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 둔촌주공 아파트의 공사가 결국 중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치권 플랜카드도 붙였어요. 자,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장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 7월에 둔촌주공 아파트는 허그로부터 평당 2,978만 원의 분양 보증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때 조합에서 좀 서둘렀던 이유가 있어요. 2020년 7월 29일 이전에 구청에 분양 신청서를 접수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때 분양을 하지 못하면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추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허그의 심사보다 15% 낮은 분양가를 측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밀어내기 분양이 굉장히 많았고 둔촌주공도 서둘렀던 단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둔촌주공은요, 그때 분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집행부 전원이 해임이 됐기 때문이죠. 눈덩이처럼 불어난 추가 분담금 조합장이 책임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 없이 고급화 아파트를 약속한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이 된 거죠. 새로운 집행부는요, 제일 먼저 공사비 금액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공사비가 2조 6,700억 원이었는데 추가 공사비 5,586억 원이 있네. 자, 이게 2019년 12월 7일 날 총회에서 의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2020년 6월 25일 날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전 조합장의 해임 발의안이 나온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 조합장과 맺은 계약은 법적, 절차적 하자가 많다. 그래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분양가를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 공사비로 조합원 분담금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고급화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계산할 필요성을 제기를 한다는 거죠. 정비사업장에서요, 이런 일 제법 흔해요. 늘어난 추가 분담금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선정돼요. 그리고 새로운 시공사도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사 교체 같은 건 굉장히 자주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런 일들은요, 대부분 착공 전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둔촌주공 아파트는 2019년 12월에 이미 착공 신고를 완료하고 공사가 진행이 됐던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이미 착공이 들어간 현장에서 공사비 재협상이 될까요? 시공사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계약 끝나고 공사 시작한 게 언젠데 재협상이냐고. 공사비 1조 6천억 원 들어갔는데 2년 넘게 공사비도 못 받았다. 안 그래도 건설 원가 올라가서 스트레스 받는데 무슨 재협상이냐? 당연히 조합의 재협상 요구에 비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완공 일정도 늦어졌음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2023년 9월에 입주였는데 220일 늦어지면서 2024년 5월 입주다. 이거 조합 때문에 그래요. 설계도서를 제공을 늦게 해줬고요. 마감재 확정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업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양측이 한치도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선 상황입니다. 시공사업단은 공사 중단 예고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둔촌주공 조합에서는요, 공사비 계약 무효 소송을 걸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4월 15일 00시부터 공사 중단과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착공 이후에 투입된 1조 7천억 원에 대한 공사비를 채권화시켜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부분이죠. 공정률 50%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조합에서는요, 계약 해지로 맞섰어요. 야, 계약 해지 이후에 시공사를 교체하겠다. 일주일 이상 공사만 중단해봐.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이죠. 자,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이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둔촌주공 사태에서 타인의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구속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누가 카센터에다가 맡겼어요. 그래서 수리 열심히 했는데 끝났는데 수리비를 안 주네. 그러면은 이 카센터에서는 수리비 받을 때까지 차를 주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유치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공사 중단 사태의 유치권까지 주장하면 이거 완전 큰일이거든요, 조합 입장에서. 근데 너무 강경하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의견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내용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왜 조합 측이 불리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기존 시공단에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이 사업장에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뭐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할 건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공사 대금을 지급할 방법부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 대금 현재까지 투입된 게 얼마죠? 1조 7천억 원이죠.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일반 분양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분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허구의 보증서가 필요해야, 그래야 수부장자한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유치권이 설정되어 공사 중단된 사업장에 허구의 보증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시공사 재선정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미 조합에서 조달한 자금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들 이주할 때 이주비 대출해 주죠. 그거 1조 2,800억 원이 있고요, 사업비 대출 7천억 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얘가 만기가 존재해요. 이주비 대출은 7월이 만기고요, 사업비 대출은 8월에 만기입니다. 근데 이거 연장해 줄까요? 설마 만기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현재 800억 원 정도의 이자 부담에서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왜? 지금은 이제 채권금리가 워낙 뛰면서 전체적인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갔고요. 이런 둔촌주공 사업장의 위험 리스크도 금리에 반영이 돼야겠죠. 그런 조합원들 분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조합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둔촌주공 시공단은 유치권 자체를 주장할 수 없다 보는 겁니다. 부당한 공사 중단,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공사를 중단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고 우리는 새로운 시공단을 뽑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면은 유치권 설정은 조건이 있어요. 먼저 결련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한자 용어나 좀 어려운데 간단해요. 채권이 유치권 목적물에서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자동차 수리비를 안 주면은 이 자동차를 내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밥값 안 주는 사람의 자동차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결련 관계예요. 두 번째는 점유입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에서는 점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출입도 못 시키게 합니다. 다른 이해관계자 절대 못 들어가요. 세 번째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해야 됩니다. 돈 줄 타이밍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 및 유가 증권일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내 자산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분제라고 하시나요? 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수주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도급제가 있어요. 건설비만 받고 아파트 건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분제라고 과거에 좀 많이 이런 이제 시공사 선정 방식이 있었어요. 바로 일반 분양을 통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거죠. 위험 리스크를 시공사가 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분양을 통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거면 시공사한테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유치권의 조건에서 타인 소유의 물건 및 유가증권일 건데, 이런 지분제는 시공사한테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마 그 대형 건설사가 이런 기본도 모르고 유치권 행사를 할까요?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이 나옵니다. 2014년에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현대건설과 조합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무슨 갈등이었냐? 자, 조합에서는요, 당연히 확정 지분제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분양이 잘 되든 안 되든 더 이상 추가 분담금 없이 내 집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미분양이 발생되고 할인 분양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분양 수입이 크게 줄어들잖아요. 그때 갑자기 시공사가 도급제를 주장하면서 조합원한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서를 까봤더니 도급 계약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협상 끝에 2015년 2월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 분쟁이 진행된다면요, 시공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향이 보여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둔촌중공 계약서를 제가 보지 않아서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적 분쟁 이전에 대화로 빨리 결론이 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4월 16일 둔촌주공 임시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임시총회에서 기존 공사비 인정하고 추진할까 아니면 강하게 밀어붙일까를 이제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 공사비 증액 계약 무효와 시공사 계약 해지 부분을 좀 안건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극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합의 편을 들자는 것도 아니고 시공사의 편을 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비사업장이든 공사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가불이 바뀐다는 거는 빨리 인정하고 사업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장이 근본적으로 건설사들이 갑이 되는 구조는 좀 정책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둔촌주공 일정 결국엔 지연이 됐고요. 완공 일정도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둔촌주공 일정 지연에도 저는 내년에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기회는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 잡을 때 쇼킹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 필요하실 겁니다. 왜? 제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